네, 한 주간의 이 과학계 이슈를 알기 쉽게 짚어드리는 과학계 이슈 브리핑 시간입니다. 이혜민 리포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우리나라 남극 대륙 본토에 처음으로 세우는 과학기지인 장보고 기지, 다음 달이면 완공되는데요. 그 모습이 공개됐다고요? 네, 한반도의 62배 크기인 남극 대륙 본토에 자리 잡은 장보고 과학기지는 현재 골격이 완성되는 등 공정률이 81%에 달하고 있습니다. 남극의 혹독한 자연 환경 때문에 1년에 공사가 가능한 기간은 단 65일 뿐인데요. 최근 준공한 다른 나라의 남극 기지는 공기가 1년 늘어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장보고 기지는 원래 목표인 3월보다 빠른 2월 14일에 준공되는데요. 3월부터는 바다까지 어는 무시무시한 겨울이 시작되기 때문에 만약 공기를 못 맞추면 12월에야 공사를 재개할 수 있습니다. 장보고 기지는 연면적 4,500제곱미터에 60명을 수용하며 태양열과 풍력 에너지로 전력을 생산합니다. 이곳에 1년간 파견될 월동 연구대원들은 영하 34도까지 떨어지는 혹한을 견디기 위한 극지 적응 훈련을 받았는데요. 정형외과 전문의와 엑스선 기기, 수술대, 혈액 검사기도 남극으로 가지만 비상 상황에 대비한 심폐소생술도 배워야 합니다. 또 남극에 가면 체중이 8kg 정도 줄기 때문에 한식과 중식, 일식, 양식 요리 자격증을 딴 대원이 대원들의 입맛을 책임지게 됩니다. 대원들은 1년간 고립돼 폐쇄된 공간에서 생활하고 겨울철인 5월부터 8월까지는 밤이 지속되는 극야를 경험하는 만큼 심리검사까지 받았습니다. 1차 월동 연구대는 오는 25일 한국을 출발해서 12월 31일까지 한국 최초의 남극 본토 연구 활동에 나섭니다. 네, 앞으로 장보고 기지의 활약이 기대됩니다. 자, 다음 소식 볼까요? 이 우주를 떠다니는 먼지는 지구와 같은 새로운 행성을 만드는 재료로 사용된다고 하는데, 이러한 우주 먼지가 우주 초기에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확인할 수 있는 이 세계 최대 전파 망원경을 이걸 찾아냈다고요? 네, 우주를 떠다니는 먼지는 큰 별이 소멸하는 과정에서 발생합니다. 이렇게 형성된 먼지는 다시 별을 만드는 재료로 활용되는데요. 그렇게 별이 없이 가스만 존재하던 초기 우주에서 먼지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이 같은 의문을 풀어줄 초신성 폭발 현장이 포착됐습니다. 붉은색의 엄청난 양의 먼지가 초신성 중심부에 몰려있는 것을 관찰한 건데요. 지구에서 16만 8천 광년 떨어진 1987A라는 초신성 잔해로 중심부 먼지의 질량은 태양의 20%에 달합니다. 그동안 초신성 폭발로 관측된 먼지의 질량은 태양의 1000분의 1에 불과할 정도로 미미한 수준이었습니다. 때문에 태양 질량의 1억 배에 달하는 초기 우주의 먼지 기원을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계 최대의 전파 망원경 알마를 이용해 먼지 생성의 기원을 규명할 수 있는 증거를 포착해낸 겁니다. 과학자들은 초기 우주에서도 이와 비슷한 양의 먼지를 만들어내는 초신성 폭발들이 모여 초기 우주의 먼지를 이뤘을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네. 자, 다음은 이 비만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이 좀 반가워할 소식인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운동을 하면 살이 빠지는 게 이 몸에 지방이 연소되면서 이게 사라지기 때문인데, 이 같은 지방 연소를 유도하는 핵심 생체 물질을 발견을 했다고요? 네, 우리 몸의 지방세포는 비만의 원인인 백색 지방세포와 스스로 타서 사라지는 갈색 지방세포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운동을 하면 백색 지방이 갈색 지방의 성질을 갖게 되는 겁니다. 미국 연구팀은 운동을 하면 근육세포에 베타 아미노이소부티릭산이라는 대사물질이 증가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물질이 혈관을 타고 돌면서 간세포에서는 지방간의 대사를 촉진하고 백색 지방세포가 갈색 지방세포의 성질을 갖도록 유도하는 겁니다. 때문에 이 대사물질을 조절할 수 있는 방법만 찾아낸다면 운동하지 않고도 살을 빼는 일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동물 연구 수준이기 때문에 실제 인간에게 적용하기까지는 시간과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의료계는 지적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오는 8월에 이 수학계의 월드컵으로 불리는 세계 수학자 대회가 서울에서 열리죠. 네. 이 대회를 계기로 우리나라에서도 이 수학계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이 필즈 메달 수상자가 나올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자세한 소식 전해주실까요? 네, 세상을 바꿀 열쇠인 이 수학에 대한 흥미와 인식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발벗고 나섭니다. 수학이 창조 경제의 뿌리가 될 수 있도록 올해를 한국 수학의 해로 선포한 겁니다. 오는 8월에 열릴 세계 수학자 대회에 성공적 개최도 다짐했습니다.
수학계 월드컵이라 불리는 세계 수학자 대회에는 전 세계 수학자 5천 명이 서울에 모일 예정입니다. 세계 수학자 대회 첫날에는 수학계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필즈상 시상식이 열립니다. 또한 세계적 펀드 매니저 짐 사이먼스의 대중 강연과 함께 일반인도 수학을 쉽게 접할 수 있는 영화제와 체험관 등 다양한 문화 행사도 마련됩니다. 세계 수학자 대회는 일본과 중국, 인도에 이어 아시아에서 4번째로 한국에서 열립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세계적인 이 학술지죠. 네. 네이처가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의 근황을 소개하는 특집 기사를 소개를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이처는 복제기환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10년 전 배아줄기 세포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던 황 전 교수가 연구활동 재기를 통해 오명을 씻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고 소개했습니다. 네이처는 황 전 교수가 지지층이 모아준 350만 달러를 기반으로 2006년 수암 생명공학연구원을 차렸고 알츠하이머와 당뇨병 치료, 이식육 장기 제공, 멸종위기종과 애완동물 복원 등 생명공학 연구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연구소가 지난해 베이징 게놈 연구소와 협력 관계를 맺었으며 선사시대에 멸종한 매머드 복제 프로젝트도 진행하고 있다고 공개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혜민 리포터와 한 주간의 과학계 소식 정리해봤습니다. 소식 잘 들었습니다.